오늘은 PSS 2-2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 1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목 읽다 이미 지쳤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해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쓱 눈으로 보니까 주격 보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는 이 형식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2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SS 2-3이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 2, 이 내용인데, 그래서 1과 2에 거쳐서 우리가 이 형식을 살펴보는구나, 이 형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그렇게 잡아두시고, 그럼 도대체 불완전 자동사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사는 뭐였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거니까 3형식, 4형식, 5형식의 동사는 타동사인 거예요. 그런데 1형식, 2형식은 보니까 목적어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1형식, 2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동사 썼지만 자동사로 부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또 불완전 자동사는 뭐냐라고 하면 1형식은 주어, 동사 쓰면 나머지는 꼭 필요한 건 없죠, 이제. 그러면 얘는 혼자 완전하게 그냥 자동사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얘는 주어, 동사 써도 주격 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혼자는 불완전하고 주격 보어가 있어야 완전해지니까 불완전 자동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말했지만, 이 형식 동사,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이 형식 동사, 이 동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식 안에서 그 이 형식의 동사들에 대해서 1번 그리고 다음 시간 2번에 대해서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표 여기 책을 보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면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형식인데, 그런 동사를, 그리고 주격 보어가 꼭 필요한,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단 여기 그 원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Some verbs are used to join an adjective or a noun complement to a subject. 더 복잡해요.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요.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Some verbs, 어떤 동사들은 are used,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사용이 되는데 to join, 연결을 하는데 사용이 된대요. join이 연결하는 거죠. An adjective or noun complement. 이게 뭐냐면 adjective, 이건 형용사고요. noun, 명사입니다. 형용사나 명사, complement, 보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격 보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가 쓰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보어 아니면 명사 보어를 어디에 연결해 줄 거냐면 to a subject, 주어에. 다시 설명해 보면 어떤 동사들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원서하고 내용을 연결해 볼게요. 어떤 동사들이 사용이 되는데 some verbs are used, 어떤 동사들이 왜 사용이 되냐면 to join, 연결을 해주려고요. An adjective or noun complement, 이게 형용사나 명사의 보어를 어디에 연결해주냐면 to a subject, 주어에.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이 두 개의 연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이 동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these verbs can be called link verbs. 그래서 이런 동사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링크가 연결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link verbs, 이렇게 연결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불완전 자동사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연결 동사, 네, 얘가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 형식 동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연결 동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어하고 주격 보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 있구나, 그런 이 형식 동사들이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After link verbs, we use adjectives, not adverbs.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After link verbs, 일단 이 형식 동사 뒤에 우리가 주격 보어를 쓴다는 건 알았어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를 쓴다는 건 알았지만 아까 형용사나 명사 보어를 씁니다 라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쓸 수는 있는데 not adverbs. adverb가 부사입니다. 크게 써놓을까요? 부사 안 됨.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격 보어는 꼭 필요한 거예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어서 꼭 필요해서 이 동사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명사를 쓰거나 형용사를 쓰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추가적인 정보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이런 주격 보어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는 가능, 부사는 안 가능, 불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봐 하나만 더 참고로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he grew old, the plants grew fast 이런 게 있는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동사가 항상 한 가지 형식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잘못 이제 생각하면 얘가 그래 이 형식 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만 써야 되는데 부사 안 됨 이걸 너무 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he grew old 그래 그가 그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호 자리에 지금 여기 형용사 쓴 거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the plants grew fast 이런 경우에 얘 지금 여기 grew 있었으니까 얘 설명하는 말 얘 지금 부사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틀렸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동사는 형식이 1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2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 make 같은 동사는 2형식으로도 3형식으로도 4형식으로도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장 안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얘를 지금 봤으면 하는 그 포인트보다는 동사 하나가 항상 한 가지 형식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 그 이 형식의 의미는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형식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형태로 쓰이는 거고 이런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는 가능하지만 부사는 안 된다. 거기까지 지금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플러스로 어떤 동사가 항상 한 가지 형식으로 고정돼서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건 문맥이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 도대체 이 막대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동사의 개수는 사실 셀 수가 없잖아요. 동사는 너무너무 많죠. 무한대죠. 그리고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많지만 이 형식 동사라고 불리는 그 동사는 대체로 4개 정도로 의미를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계속됩니다 라는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변화, 이 주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해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의 분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판단,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하는 그 판단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있고 그리고 감각, 얘가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감각 관련된 동사들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식 동사들은 이렇게 다 나열하기가 힘들지만 이 형식은 거의 다 외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손에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4개의 그 의미로 분류를 해서 이 형식 동사들을 기억을 해놓으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약간 편안하게 우리 한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지속과 변화가 지금 PSS 2-1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판단과 감각은 다음 시간에 다루는 아까 그 이 형식 동사를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보기로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불완전 자동사 1 보는 거여서 지속과 변화 이쪽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판단, 감각에 대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살펴보면 일단 지속 관련된 그런 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훌륭해요. 그리고 변화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형식 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큰 틀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한 3개, 4개, 여기도 한 5개 정도?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이 정도의 개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사실 이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 무한대의 동사 중에서 이 정도는 되게 적은 거고 우리가 딱 기억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의미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속하고 관련된 그런 동사들에는 이 정도 변화 관련된 동사들에는 이 정도가 있구나 라고 보시고 이렇게만 나열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지속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 이 형식 동사들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까 이 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주격보어. 주격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이런 동사들이 쓰이면 지속적인 거, 어느 한동안은 계속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확인해 볼게요. I am a student. 이렇게 말하는 애가 오늘은 학생이었다가 조금 있다가 지금 학생이었다 조금 있다가 학생이 아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비동사는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정말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우리 비동사 익숙하죠. 그래서 비동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 지금 이 형식 동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주격보어 자리에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얘가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동사. 얘는 이렇게 명사가 지금 주격보어 자리에 쓰인 것도 보이죠. 그래서 난 학생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동사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keep, 이게 유지하다, keep calm and carry on.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얘가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역시 얘를 살펴보면 they kept quiet. 그러면 그들이 kept, 유지했다 인 건데 그들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보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quiet, 얘가 주격 보어인 거고요. 그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속적으로 조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는 지속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는 지금 형용사 쓴 겁니다. 그래서 quietly 부사 안 됨까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remain, 이거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뜻인데요. The boy remained silent. 그렇다면 the boy, 이 남자애가 silent, silent도 역시 뭐 조용한, 고요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인 거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쓴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다, 남아있다라는 것도 역시 정말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 stay, 머무르다, 유지하다 이런 거니까 역시 머무르고 유지하는 것 지속 상황, 계속되는 상황이죠. You should stay healthy.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쓴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 일단 큰 의미상의 분류를 해보면 한번 그 첫 번째 그 분류가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긴 비동사 keep, remain, stay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우리가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인데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 일형식 동사로 쓰인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g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run, 뭐 달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서 그 얘를 묶어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면 하나씩 그 떠오르는 얘가 있어서 그렇게 쓰였을 땐 지금 이 형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의 의미를 담고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인데 한번 얘를 살펴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become,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다 정말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맞죠? We became friends. 우리가 원래는 남남이었는데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리가 뭐가 됐냐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쓴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We became friends. 이런 거는 하나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이 형식 동사일 때 이렇게 쓰였지. 그냥 생각나서 좋더라고요.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 첫 번째 단어 become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get. 얘 같은 경우도 정말 1형식으로도 쓰이고 2형식으로도 쓰이고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이는 굉장히 넓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근데 2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get ready 이런 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로 되다.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2형식의 의미를 담아서 얘가 쓰일 수 있는데 그러면 구조가 주어, 2형식 동사,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갑자기 the students got quiet. 이럴 때 무섭지 않아요?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나타나셨나?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자리에 형용사 썼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원래는 시끌시끌했다가 조용해졌다. 그래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 맞죠? 그래서 이걸 한번 알고 있으면 이 틀에 맞춰 쓰기가 좋은 겁니다. 이 형식의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get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grow도 원래는 1형식으로 쓰이면 나무가 자랐다 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할 수 너 키가 많이 자랐구나 끝 할 수 있는데 2형식으로 쓰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변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변했다.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호 자리에 지금 형용사 쓴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He grew old. 얘가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젊었었는데 나이 든 쪽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는 이 grow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구나.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는 뒤에 주격 보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go도 역시 일형식으로 쓰이면 가라 하고 그냥 끝내면 되죠. 나는 학교에 갔다 끝내면 되지만 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The vegetables go bad in hot weather 하면 그 야채들이 채소들이 go bad 하면 이 bad는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한 상태로 변한 거. 그래서 원래는 싱싱했는데 상한 상태로 변한 거죠. in hot weather 더운 날씨에서. 그래서 이렇게 go가 이런 그 형태로 쓰이면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이 형식으로 쓰여서 뒷부분에 형용사 보어가 왔구나 주격 보어가 왔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turned red 해서 turn도 역시 우리가 어디 그냥 빙글 돌다 턴하다 할 때는 이 형식으로 쓰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는 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변했냐면 red 그녀가 빨갛게 변하는 게 뭘까요? 얼굴 빨개지는 거 있죠. 그래서 she turned red and ran out of the room.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그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urn은 뭐뭐 하게 되다. 역시 이 형식 동사 변화로 쓰인 거고요. 그녀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형용사 주격 보어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un, 달리다의 뜻으로 쓰일 땐 이 형식이었겠지만 역시 여기는 지금 이 형식 변화의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this well ran dry. 무슨 말인가요? 할 수 있는데 this well, 이건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이 ran dry 어떻게 변했냐면 그 마른 상태, 건조한 상태로 변했어요. 비가 안 왔나 보죠. 그래서 건조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변화의 의미로 쓰이고 어떻게 변했는지는 뒤에 주격 보어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속과 변화에 대한 그런 동사들을 살펴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비동사하고 keep, remain, stay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분류에 의하면 지속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become, get, grow, go, turn, run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분류에 의하면 변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동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는 이런 게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원서 내용을 참고해보면 to talk about things not changing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지속이죠. We can use stay, keep, or remain 그쵸? keep, remain, stay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before adjectives 형용사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형용사 여기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부사 아님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아니다. 보어 자리는 꼭 필요한 거라서 추가적인 성분인 부사 쓸 수 없음.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Stay and remain are also sometimes used. 근데 stay하고 remain은 가끔은 이렇게 사용될 때도 있대요. Before noun phrases.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여기에 명사도 쓸 수 있구나. 근데 어쨌든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원서를 보면서 이 예를 가려도 되기 때문에 좀 가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나는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심오한 문법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여기는 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 생각보다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같이 궁금해하시는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분들을 위한 조금 나는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넘친다 하는 분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 부분에 이해하는 거 지금 난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이것도 벅차다. 지금 얘기한 것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become, get, grow, go, turn, run 이게 다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돼 있지만 근데 얘네들이 그럼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다 뭐뭐 하게 되는 면에서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 차이가 구별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되고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할 문제만 풀고 싶다 하면 여긴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해볼게요.
become, get, go, grow, and turn 얘가 다 뭐뭐 하게 되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can all be used 모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with similar meanings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대요. 비슷한 의미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to talk about changes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그것들 이 단어들 사이의 차이점은 are complicated 복잡하대요. 이렇게 대놓고 원서에서 복잡하다고 하는데 정말 떠나고 싶으신 분은 떠나셔도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They depend partly on grammar, partly on meaning, and partly on fixed usage. 정말 복잡한데 depend on 하면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문법에 달린 문제고 부분적으로는 뜻에 달린 문제고 부분적으로는 그냥 고정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문법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미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세 개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여서 복잡한 영역이니까 이 얘네들의 구분은 사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뭔가 그냥 알아둘 굵직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알아볼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become에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become can be used 얘는 사용이 될 수 있는데 before adjectives and noun phrases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adjective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noun phrases는 명사여서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형용사 앞에서만 쓰이는데 become의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주격보호에 다 올 수 있구나. 이걸 그냥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we became friends 이렇게 봤었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명사 쓰이는구나. 주격보호 자리에.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형용사, before adjectives, 그래서 다 형용사 앞에 쓰이는 애들인데 그러면 become은 명사 주격보호로 흔히 오는 애구나 라는 걸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grow as used, grow라는 단어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그걸 이제 포인트를 두고 보면 grow as used, grow 사용이 되는데 before adjectives, 이건 우리 알죠? 형용사 앞에서 사용이 된다. 주격보호 자리 형용사에 쓰는데 especially to talk about 특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래요. slow and gradual changes. 그래서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 예를 들면 he grew old. 갑자기 나이가 확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리게 점진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타낼 때 grow라는 단어를 특히 쓴대요.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grow를 쓰면 조금 더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구나. 네,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일반론으로는 그렇구나. 한번 그냥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g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go 있죠. 이것도 뭐뭐 하게 되다 변하다인데 뭔가 차이가 있나? go is used before adjectives. 이건 이제 알았어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씀 in some expressions that refer to changes for the worse. worse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bad의 그 비교급인데 더 나쁜, 그래서 더 나쁜 상태로 변화할 때 많이 쓴대요. 그래서 아까 go bad, 상하는 거, 야채가 상하는 것도 그랬지만 go mad, 화나는 것도 있고 go wrong, 잘못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쁜 쪽으로의 변화를 할 때 그 go라는 단어를 변화 중에서도 많이 쓰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urn is used mostly for visible or striking changes of state. turn이라는 것은 역시 변화를 나타내긴 하지만 is used mostly 대부분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visible, 약간 우리가 볼 수 있고 or striking, 되게 놀라운 변화 of state, 상태가 놀랍게 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she turned red,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놀라운 방식이긴 하잖아요. 상태가 변하는 게. 그럴 때 쓰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화가 그냥 다 뭐뭐하게 되다는데 차이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4문제여서 여기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이어서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1번은 The boy was absolutely brilliant. brillian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boy, 이 was가 아까 비동사 그 연결해주는 그 이 형식 동사였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거기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데 이 남자애가 어땠다라고 해서 지금 주어를 설명하는 말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 써야 되죠. 그래서 형용사고 부사 중에서 형용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brilliantly, brilliant, 얘가 똑똑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the boy was brilliant.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보어, 주격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부사 안됨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 써준 거고 이 absolutely, 완전히 막 정말 그래서 얘는 이 형용사
brilliant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화를 껐더니 이게 울리네요. The boy was absolutely brilliant. 이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The weather remained cloud 아니면 cloudy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살펴보면 remain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지속과 관련된 이 형식 동사는 맞아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clouds라는 명사, cloudy라는 형용사. 명사하고 형용사는 둘 다 된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명사하고 형용사를 살펴볼 때는 이 비동사 뒤에서도 사실 명사 쓸 수도 있고 형용사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명사 쓰는 상황은 이 범주가 똑같은 거, 날씨하고 구름, 이게 그냥 같은 건 아니죠. 네, 날씨를 설명하는 말, 상태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형용사를 골라주면 돼요. 얘는 지금 명사하고 형용사 중에 고르라고 하니까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얘를 나하고 학생이 똑같으면 그때 이제 명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이거 날씨하고 구름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날씨를 설명해주는 그 상황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eather remained cloudy. 구름 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구름 낀 상태를 유지했다. 계속 구름 껴있는 날씨. 여러분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화창한 날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날씨는 좀 힘듭니다. 네, 평소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행 갔을 때 이러면 약간 울고 싶어져요. 뭔가 화창한 날씨 좋아해서. 3번은 You can get tired easily after a long walk. 사실 이거는 2번 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get 이게 이 형식 동사여서 주어가 이렇게 변화했다 해서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형식 동사이고 이 부분이 주격 보어인 것은 맞은데 그래서 이 단원에 해당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현재 분사, 이것은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인 거는 맞은데 둘 다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 중에 어떤 거 쓸지, 어떤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 이것은 분사 단원의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는 일단 같이 하는 거니까 해결해 본다면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쓰냐면 능동적으로 얘가 이렇게 하게 만들 때, 과거 분사는 언제 쓰냐면 수동, 그래서 뭔가 당할 때. 그러면 지금 너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냐면 피곤하게 하는지 아니면 피곤해진 건지를 살펴볼게요. easily, 되게 쉽게. after a long walk, 되게 오랫동안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걷고 나면 쉽게 피곤해지겠죠. 그 산책에 의해서. 그래서 피곤해진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 tired, 이걸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너가 안 그랬었다가 피곤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변화를 담고 있는 get,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동사이긴 한데 여기 문제 자체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중에 고르는 문제라서 이것은 이제 이 고르는 문제는 그 분사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의미 자체가 이 긴 산책하고 나서 피곤해진 거니까 근데 그 수동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얘는 과거 분사에 쓰자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4번은 We kept silently while Peter was talking with Sally. 이건데 kept, 아까 keep의 과거,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안 됨 그거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를 골라놓고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했는지 주어를 설명하는 말 들어봤더니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대요. We kept silent while 뭐 하는 동안 그랬냐면 Peter was talking with Sally. 피터하고 Sally가 이야기하는 동안 뭔가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문제겠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얘가 지속을 나타내는 그 이 형식 동사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어를 쓰는 그런 구조고 틀이고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가능, 부사 안 됨. 이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에 Luckily he became popularly after his first performance. 이건데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he became 주어, 이거 변화를 나타내는 아까 이 형식 동사 역시 맞죠? 그럼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중에 형용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인기 있어졌다. After his first performance. 첫 번째 공연을 하고 나서 인기가 확 올라갔대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luckily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사 안 되면 많이 나오겠죠?
6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좌절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좌절을 해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e can speak 4 foreign languages quite fluently. 여기까지 쭉 하고 나면 이 흐름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확 풀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살펴볼게요. She can speak가 이게 사명식 동사로 쓰이면 어떤 언어를 말하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이 쓰는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요. Can you speak English? 그쵸? 그래서 speak는 그 뒤에 언어 그것의 목적어로 써서 사명식처럼 쓰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I can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She can speak 4 foreign languages. 그러면 그녀는 4개의 그 외국어, 장난 아니죠. 4개국어 할 수 있는 애예요. She can speak 4 foreign languages. 그래서 끝내도 됩니다. 여기까지 문장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어, 사명식 동사, 목적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던 그 이형식 동사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주어, 사명식 동사, 목적어 해서 문장을 끝내도 되는데 문장을 끝내도 되는데 형용사, 부사 뭐 쓸래? 이렇게 고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는 주격 보어 자리였으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주격 보어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문장 할 말 다 했어요. 끝내도 되는데 와야 되는 거, 올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수식어. 수식어는 영어에서 부사하고 전치사구 2개를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오는 것은 형용사가 오히려 안 돼요. 왜냐면 형용사는 지금 여기서 그럼 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 부사는 추가적인 애니까 올 수 있어서 그냥 오는 겁니다. 아까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긴 주어, 사명식 동사, 목적어니까 문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 quite 이것도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거여서 꽤 유창하게 사기국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어떤 건지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부사 안 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은 The weather turned very coldly after the rain. 이렇게 된 건데 turn은 아까 어떻게 변하다 라고 했던 그 우리 이 형식 동사 있었죠. 변화. 그러면 the weather turned 이 날씨가 어떻게 변했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자리에 형용사, 부사 중에서 부사 안 됨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 형식 동사면 주격 보어라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써야 되는 겁니다. After the rain 이럴 때 맞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춥게 변했다. 8번은 I was lately for an important meeting this morning. 그렇다면 이거는 비동사 지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죠. 주어, 이형식 동사, 그러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안 됨. 그래서 late, 늦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I was late for an important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중요한 모임에 늦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중요한 모임에 늦다니. 9번은 His wound on his left thigh got seriously. 단어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일단 got, 얘가 우리 아까 변화를 나타내는 이 형식 동사에는 있었죠. 그래서 his wound는 상처입니다. on his left thigh는 허벅지예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에 있는 상처가 이게 이렇게 변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serious, 부사 seriously 중에 부사 안 됨 형용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났었는데 그게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심해졌다. 그런 심하게 변한 상태,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그 이형식 이어서 주격 보어 자리 형용사를 골라준 겁니다. 10번은 She stayed calmly at her close friend's death. 내용이 좀 무섭긴 한데요. 볼게요. She stay 아까 지속을 나타내는 이 형식 동사 있었죠?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안 됨. 그래서 형용사를 고르는 건데요. 근데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y 붙은 게 대부분 부사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3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2학년 교재를 봤을 것을 가정하고 그럼 형용사 단어, 부사 단어는 거쳐왔겠지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She stayed calm. 침착함을 유지했대요. At a close friend's death. 친한 친구의 죽음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대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11번.
The food will go badly if you don't put it in the refrigerator. 그렇다면 the food will go가 아까 이 형식으로 쓰일 수 있었죠. 변화의 의미로.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서 지금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니까 부사 안 됨 형용사를 골라줄 거고요. 아까 의미가 상하다의 의미였었죠. 그래서 the food will go bad. 음식이 상할 거다. If you don't put it, 그걸 넣지 않으면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상할 거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었네요. 12번은 His face grew palely and became to tremble. 이건데요. His face 주어 이게 아까 동사 중에서 변화를 나타낸 동사 맞죠? 그래서 주어 이형식 동사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안 됨. 그래서 형용사를 골라줬고요. 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And began to tremble 떠는 거여서 떨기 시작했다. 뭔가 무서운 일이나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고 13번은 James quickly shut the door. 이거 살펴볼까요? shut 우리가 아까 봤던 동사 중에 없죠. shut이 닫다 이런 건데 그러면 James shut 무엇을 닫았냐면 shut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으로도 지금 문장이 완벽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James shut the door. 제임스가 문을 닫았다. 사명식 문장의 구조였던 거예요. 주어, 사명식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올 거 다 왔죠. 그래서 그것만 써도 충분한데 뭔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수식어인 부사는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더 이상 필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다면 둥둥 떠다닙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James shut the door 문장 완벽함. 완벽하다면 올 수 있는 것은 수식어. 수식어는 덧붙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식어인 부사는 이렇게 덧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주격보어 쓴 상황이 아니니까 부사 안 되면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13번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게 섞여 들어올 때가 더 헷갈리지만 그게 우리가 진짜 이해를 했는지 한번 허를 찌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번은 얘는 사명식 동사 구조여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형식 구조가 아니고 여기 주격보어 자리가 아닌 거예요. James shut the door 문장 완성. 그런데 추가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수식으로 쓰는 거는 부사가 가능한 거죠. 14번은 The well ran dryly 이런 건데요. 그 run 아까 뭐뭐 하게 되다 변화에 있었죠. 그래서 이형식 동사 변화를 나타내는 이형식 동사였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는 형용사 부사 중에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고 의미는 그 우물이 건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물이 찰랑찰랑 차 있었는데 건조해졌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 주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풀이의 단서가 됩니다. After link verse, 이형식 동사 뒤에서는 we use adjectives, 형용사를 사용해야지 not adverbs, 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아무거나 부사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부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문장이 완벽하다. 지금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하다. 그런데 뭔가를 더 써야 된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사 쓰는 게 가능합니다. 부사가 아무 때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격 보어를 쓰는 이형식 문장 구조의 첫 번째를 알아봤어요. 네, 아까 4가지 의미 분류했던 거에서 판단하고 감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